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 이후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고양된 형태의 언론 보도, 사실상 홍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서방의 반응은 그렇게 중요하게 주목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엄청나게 기세를 올렸죠. 반면에 서방 미디어들은 이번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선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을 한번 보죠. 이번 회담은 분명히 미국 측이 요구해서 성사된 회담입니다. 그것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쪽이 할 말이 있었고 미국 쪽이 요구가 있었고 미국 쪽이 주로 목적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G20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내놓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회담이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하고 싶고 시진핑은 하기 싫은 그런 회담이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베이징의 외교가에서 들은 말로는 미국 측이 줄곧 회담을 요구를 했고 중국 측이 6중 전에 전까지는 우리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일정 잡을 수 없다라고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소위 민주국가 정상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또 공격적인 그런 말이 나올 텐데 그런 말이 나오고 나면 체면상 그리고 여론상 시진핑 주석을 모양구기게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중 전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민주국가 정상회의까지 요 사이 기간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터넷 화상회의라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았고 이러한 협상과 절충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쭉 나온 미디어들의 이야기를 보면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목적을 미중이 무력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메커니즘, 여기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 내지는 압박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어받은 무역전쟁 조건 그리고 기술 통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무력 충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가를 곰곰이 짚어보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이 입을 피해와 손실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전략대로 지금 상황대로 쭉 간다고 하면 중국은 점점 쇠락해 갈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간의 진행에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미국 편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과 무력 충돌까지 할 필요 없이 그 전 단계의 긴장 정도만 유지를 하면서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을 고사시키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미국이 요구한 이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이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동의한 것을 놓고 여러 미디어들은 그러니까 결국 타이완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모두 무력 충돌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또는 무력으로 충돌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겠고 아마도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미국의 국익상으로는 같은 입장이겠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타이완의 통일은 지상명제고 다만 지금 조건이 성숙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이것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잠정적으로 잠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중화권 인사들 중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제안에 동의한 이유를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 카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계속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것도 미국에 맞서기 위한 협상 카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제가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을 쓰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 내지는 병합하려 한다. 이제 이런 내용도 지시하고 또 그 책을 쓰기 전부터도 중국은 타이완을 통일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이완 양안의 군사적 긴장, 양안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그러니 저의 생각이 아주 엉터리는 아닌 셈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오늘 제가 또 다른 예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21년, 그러니까 금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양안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만일 양안전쟁이 일어난다면 대체로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이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고르라면 아마 2027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는 사실 긴 얘기가 되어서 기회가 닿으면 또 다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책을 표현해주는 그런 출판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중국이 이렇게 미국 측이 제안한 충돌 방지 메커니즘에 동의한 것은 사실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전쟁 준비가 충분히 될 때까지 미국과 각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의 웹 세미나에서 양국의 지도자가 리드를 하고 안보, 기술, 외교를 아우르는 고위직의 권한 있는 팀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설리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본인이 중국과 접촉했을 때 상대방이 충분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다는 그런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리반이 더 높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리반과 중국 정부가 만날 때 중국의 상황은 육중전해로 인해서 미국에 대응할 여유가 없기도 하고, 육중전해에서 차기 지도부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있는 말도 별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로 하는 합의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게 국가 식량 및 전략물자 비축국이 그동안 비축해놓은 석유를 방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바이든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게다가 전략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는 것은 중국의 전쟁 능력을 낮추는 일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응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이제 전략 비축을 해놓았던 석유를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좀 칭찬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략 물자를 방출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굴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기만 한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우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제일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이 협력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 석유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면 두 나라가 가장 이익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리더십도 더 높일 수 있고 대의 명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중국의 석유 비축량이 감소하는 것은 확실히 전시 상황이 된다면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일이긴 하지만, 중국은 전쟁 상황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석유 에너지에서 탈피해 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 전쟁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중국이 왜 석유가 아닌 석탄,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발전에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에너지 수입은 지금은 사실 중동 국가가 아니죠. 카스피해와 북극해 연안에서 가져오는 에너지가 전략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끌어오는 시베리아의 힘 1,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시베리아의 힘 2, 3,000km에 달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을 하기로 했죠. 그것들이 바로 전시 상태에 대비한 전략적 에너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비축유를 푸는 것도 시진핑 주석에 있어서 수용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한 건 이것으로 끝났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원하는 것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중국은 그런 것들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을 것이고, 수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미디어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보여준다는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있어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번 육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100% 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죠. 그것은 내년 20대에서 확고하게 연임이 되거나 또는 좌파의 인물들이 권력 포스트를 다 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요청해 와서 커다란 회의실에서
높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미국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라오펑요, 올드 프렌드 뭐 이렇게 부르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타이완 이슈는 레드라인이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모습을 14억 중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권력 강화에 있어서 절대로 나쁘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회담이 있은 다음 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주로 시진핑 주석이 강경하게 요구하고 발언한 것으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쩔쩔대는 모습으로 이렇게 주로 묘사를 하면서 회담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미중의 모습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있어서 미국은 실리를 택하고 중국은 명분을 택했다는 이런 절충을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측의 발표가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서 아주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게 아주 분노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취소하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것도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합의가 미국이 실리를 취하고 중국은 명분을 취한다는 그러한 절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정상의 회담이 있은 후에 아마도 그 결과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진행이 되고 있죠. 우선 양국은 쌍방의 기자들에게 비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와 있는 중국의 기자들이 대부분 관영 매체의 스파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추방을 했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중국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몇몇 미국 기자들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이 추방당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중국의 주요 인사들은 외국의 미디어들과 접촉을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기자들이 옛날처럼 상대방 국가를 방문 또 체류하면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CIA가 중국 지도부의 정보를 얻지 못해 낭패가 심하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온 시점이 CIA가 대규모로 대중국 부서를 대폭 강화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나온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의 통신 기술을 그리고 미국의 통신 반도체를 완전히 중국 네트워크에서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자랑하는 파이브 아이즈의 인프라가 중국에는 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도감책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주로 휴민트에 의거해야 되는데 이제 CIA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에 새로 영입된 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에 입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되죠. 저는 이것을 기자들의 활동을 봉쇄해서 답답한 게 중국뿐만 아니고 인적 교류가 없음으로 해서 답답한 건 미국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미국 쪽이 더 답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쌍방이 기자들의 비자를 제공하자는 것에 대해서 미국 쪽도 이제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중국 미디어들은 드디어 미국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뉴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더 미중 간의 합의를 보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무역입니다. 중국 쪽 미디어에서는 조금씩 미국이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징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미국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수년간 바보처럼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여서 손해를 자청하다가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관세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6일에 미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모듈을 2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예로 들었죠. 그리고 USTR이 지난 10월 4일에 중미 1단계 협정을 검토하면서 관세 면제 절차를 재개한다고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5일에 549개 품목의 목록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조금씩 풀어주려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차이징은 자신들이 접촉했던 다수의 국제무역 전문가들이 모두 중국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그리고 전자장비를 포함한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관세 면제 규칙을 완화할 것이라고, 그래서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EU가 협력해서 중국으로부터 더티 스틸 수입을 이제 제한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한 지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것은 미국의 물가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지금 오르고 있고
특히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압력이 너무 큰 것에 기인한 바가 크죠. 이 물가가 갑자기 너무 오르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원래 취임 초기부터 대중 전략을 이야기할 때 중국에 대해서 광범위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좁고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해서 그 분야에는 대단히 무거운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 예를 들어 일본 무역 분야는 압박을 풀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단지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는 캐서린 타이 USTR 대사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성립했던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 수단을 그냥 풀어주기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고 풀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에 타이 USTR 대사나 류호 부총리가 모두 참석을 했으니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협의 결과를 준수를 못했으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명분 그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충분한 성의를 보이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가 협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협상은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미중 무역 문제의 해결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뭔가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주로 식량이나 에너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전력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력난은 석탄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에너지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던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석화 시노펙이 11월 4일에 미국산 LNG를 20년간 매년 400만 톤씩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도 380만 톤의 LNG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우자룡이 지적한 대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석유나 석탄을 수입하면 사실 미중 관계는 상당히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대단히 재밌어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이 LNG 수입량이 미묘합니다. 이번에 미국과 계약한 분량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LNG 분량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이걸 많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적은 양도 아닌 것이 맞죠. 그리고 양보다도 중국이 석탄이나 석유를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LNG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전략적으로 석유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석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양안 전쟁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LNG 수입을 하는 계약을 맺은 것도 근본적인 미중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절충안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류호 부총리와 캐서린 타이 간에 있었음직한 그런 회담 성과에 대한 발표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나 강론에 대한 합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사람 간의 본격적인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곧 일어나겠죠.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적어도 세상이 가장 걱정하는 것,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양안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처럼 마구 떠들어대는 방식은 아닌 것 같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분은 중국 측이 가져가더라도 원하는 신뢰를 얻어가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중국 정부가 또 자기들이 잘했다고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매체들도 보면 미중 관계가 재정립됐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상태지만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최소한 미중 관계를 정상적인 궤도에 되돌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있고 무엇인가 진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것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보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